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7월 7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며칠간 지방 일정 때문에 진행이 좀 매끄러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교육부 관련 이야기 등등 살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불감증, 윤석열 정부의 이 위기불감증, 그다음 도덕불감증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일과성 해프닝이기를 바랐는데 그런 정도 수준이기를 바랐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인 재유행에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블링이죠. 곱빼기로 자꾸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쪽, 유럽 쪽도 보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프랑스만 하더라도 20만 명으로 한 달 새 55배가 늘었다는 거죠. 예, 지금 프랑스 쪽그 외신이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미리 조금씩 예고도 됐었고요. 가을철 찬바람이 불 때 참 걱정이다라는 이야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우리 국내에는 벌써부터 더블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각자 위생 방역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부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교육부에 남아있는 게 주로 대학 관련이죠. 일선 교육청은 유치, 초, 중 등까지 그러니까 거의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육청, 교육부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없어야 교육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청청시야, 얼기설기 규제가 많습니다. 이름하여 모래주머니죠. 예, 이 모래주머니 규제라는 말 자체가 썩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이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비유 그대로입니다. 예, 모래주머니 규제. 운신을 못하게 무겁게 만드는 예, 마침 예, 교육부 부서 해체 각오로 대학의 모래주머니 규제를 풀어라라는 그런 칼럼도 보입니다만 예,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예, 대학 등록금 동결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 규제를 풀겠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역대 교육부 장관들이 다 취임할 때는 전부 다 뭐 대단한 뭐 규제 개혁을 할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뿐이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이 말뿐인 것처럼 보여진 모습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예. 지금 예, 어제 내용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취임사부터 보겠습니다. 예, 엊그제 5일이죠. 5일 날 신임 교육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부터 학사, 정원 관리, 재정 평가까지 기존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등교육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규제라고 하는 그 부분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뭐 취임사 이야기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돌아서 나온 핵심 내용 이야기가 뭡니까? 대학 등록금, 네, 이거를 지금 국가 장학금 지원하고 연계해서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없다. 사실상 뭐 자제하라는 이야기지만 국가 장학금 지원 이거 하고 소위 돈 주는 거 하고 연계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뭐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대학들이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일부 사학을 빼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돈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장학금 안 주겠다는 거니까 네, 뭐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 또 뭡니까? 입학 정원.
제일 큰 문제가 등록금하고 입학 정원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입학 정원 그대로 있습니다. 뭐 반도체 인력 이야기하지만 정원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학 내에서는 학과 간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안 되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없어요. 대학에서 졸업 시기에는 교육 시기고 배출 시기에는 인력하고 일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이게 수급이 안 맞아요. 네. 공급되는 인력하고 필요한 인력이 서로 엇박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의 인력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인력은 마구 쏟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취임사하고 바로 들어서 나오는 후속 조치하고가 달라요. 네. 등록금 동결 이야기는 인기 영합이죠. 표를 의식한 은행이죠. 근데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취임사는 이야기를 해요.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과감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듯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야가 우리가 인력이 가장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우리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참 쉽지 않아요. 정부 자체가 입학 정원이라는 데모질 이걸 데모를 뽑아내지 않고 대학 내에서도 학과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교수 사회, 대학 사회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이전에 상하탑 뭐 이러면서 상당히 뭐 지성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해관계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배운 놈이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더 치사하고 치졸합니다. 그래서 면면을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요. 연구비 몇 푼,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예요. 여러분 보셨죠? 자기 제자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연구원들, 조교들 그 활동비, 그 가라장부, 가짜장부 써가지고 자기 돈으로 빼고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도 지중이 챙겨놓고 하는 꼴 보셨죠? 네. 네. 사람 노는 꼴 똑같습니다. 오히려 아는 놈이 더 무서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 정원 문제요. 이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학과 정원이라든지 대학 전체 정원이라든지 뭐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이거를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걸 또 자율적으로 맡길 수 없는 게 수도권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유명 대학 중심으로 몰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 대학은 점점 정원을 늘릴 거고 나머지 대학은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적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 각종 협의체들이 있잖아요. 네, 사학은 사학대로 국공립 쪽은 국공립 쪽으로 예, 이쪽을 좀 고민을 해야지. 정원 그대로 묶어 놔놓고 학과 간 정원 조정해라. 이게 뭐 대학에 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까지 또 묶어 놨어요. 이러면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졸업생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간의 핵심 분야가 주로는 IT 분야예요. 요즘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종류,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이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죠. 그 다음 뭐 전기차 등등 관련되는 첨단 분야인데 이쪽은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서 배출하는 거는 기껏해야 수백 명인데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수천 명이니까요. 지금 그 갭 자체가 이미 수천 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대학 정원은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난맥상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학 운영 자율권을 전폭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 뭐 학사 관리, 정원 관리, 특히 이 입시 정원요, 뭐 재정, 평가 뭐 이런 쪽은 뭐 일부 관여를 하더라도 이거 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일선 초중등 대학 교육을 받치고 있는 초중등 교육 쪽에도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교육청들이 지금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예, 어떤 의미에서 방향을 못 잡고 핵심을 찌르지를 못하고 주변부를 빙빙 돌면서 이 소위 관료주의적 행태의 꿀맛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정말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그냥 또 공연불이다. 또 공연불이다. 늘 하는 소리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보고 있다. 대학 등록금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묘한 발언에서 이미 그 냄새, 그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관련해서 다른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행안부 장관, 뭐 내무부가 지금 행안부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이야기해요. 자, 윤석열 정부 그렇잖아도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찰공화국이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요 요직에 소위 말해서 부패 비리,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 국기문란 사안들 이거를 이제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검찰 인사가 된 걸로 아는데 뭐 주요 부서들 그렇죠? 그렇게 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수사를 안 해요. 액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종시 특공 터졌잖아요. 공무원 특별 주택 공급 문제. 예? 세종시로 기관 이전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특별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진즉에 민간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대대적인 검찰 인사라고 엄청 뭐 부정 뭐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부패를 비리 이런 걸 두드리 잡으면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엄청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포진을 시켰는데 특공이 터졌어요. 조용해요. 여러분 조용합니다. 이러면 정말 바로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용해요. 어, 뭐 글쎄요 늘 듣던 이야기 뭐 대장동 비리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지금 특공이 전국의 혁신도시까지 다 확대하면요 대장동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의 전국 지자체 다 뒤져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의 성남시 경기도만 그랬을까요? 전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전 도남지구만 해도 이게 지금 대장동은 조적지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각 지자체가 다 그런 짜잘짜잘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런 시야로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 이전에 자기네들이 못하는 수사, 뭐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런 판국에 행안부 장관이 수사 이야기를 해요. 행안부 장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직제상으로도 그 권능이 그 권한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 없어요. 법무부 장관은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관여할 수 있어요. 지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요. 근데 행안부 장관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수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많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조금 공사 구분이 안 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부의 위태위태해요. 아슬아슬한 그런 국면들이 있어요.
앞서 교육부 장관 취임사하고 바로 돌아서 나와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일성하고 지금 엇박자라는 이야기 제했죠. 네, 행안부 장관이 지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이야기해요. 전 정권에 들여다볼 사안이 많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월권이죠. 월권이죠. 뭐 좀 좋게 표현하면 실언이고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에요. 예, 지난 정권에서 수사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 예,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원천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예, 이게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대단히 신중해야 될 이 발언을 행안부 장관이 아무 근거도 없는 권한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고 있어요. 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합리적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는 행안부 장관이 그것도 공정, 정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상식은 뭐예요? 이 실정법,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 근거도 이전, 관행도 전례도 없던 그런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상식이고 법치의 기준인가요? 이 자체로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 사퇴해야 할 중대한 실언이죠. 예, 장관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정, 정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도 발끈해요. 그 사람 똑같다니까요.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자꾸 문재인 정권 이야기해요. 지금 출범 2달이 됐는데도 전 정권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해요. 네? 인사 실패에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더 살피고 더 살피는 위에 더 살피고 조심하겠습니다라는 형태의 정도라도 사과의 반성에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뭐가 문제냐? 이 정도면 뭐 됐지 않았냐? 뭐 이전에는 더 형편없지 않느냐? 뭐 이런 태도예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면 뭐늘 그랬으니까 그러려는 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해서 바꾸겠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펴달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은 이 나라를 지가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의 세력들이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어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놓고 하는 행태를 보니까 뭐 50보 100보야. 뭐 걔들 보라고 걔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지금 보십시오. 수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원천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정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한 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이건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소위 말해서 직보,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거죠. 보고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하던 그 관행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로 했던 게, 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국정상황실은 살아있으니까 이게 해안부 장관이 아마도 그런 위치인 듯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이 인사 이면 이야기, 이 뒷배경 이야기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일선 취재 기자들, 출입 기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예. 인선에 이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인사 검증을 내부적으로 하는 건 있어도 해안부 장관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치안정감 승진 인사 때 치안감들 1대1 면접했죠. 자, 그래서 치안정감 승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치안정감들 그렇게 걸러 올린 치안정감을 또 1대1 면접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찰을 암묵적으로 코드 인사를 통해서 통제하겠다라는 것, 관여하겠다는 것,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그러한 행태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선 출입 기자들 이야기는 굉장히 묘하다 그래요. 묘하다. 예, 묘하다 그래요. 예, 좌동훈, 우상민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좌법무 우행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해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수사에 관련한 어떤 언급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마구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또 윤석열 정부, 이거 어떤 의미에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 위기 불감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덕 불감증 겹쳐진 위기 불감증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보시면 조금씩 정권이라는 표현이 붙고 있어요. 윤정권, 윤정부에서 윤정권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화일보 쪽을 보시면 문화일보의 박민 논설위원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윤 정권의 위기 불감증, 이게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위험 수위에 이른 윤 정권 위기 불감증이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실론이죠. 실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호감도 비호감도 우리 대선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윤석열 호감도 비호감도가 꽃백입니다. 그죠?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썩 내키지는 않는데 저놈들은 싫으니까. 네, 소위 문재인 정권의 그 불량 세력들은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뻥 대신 닭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마지못해 가지고 그래 네 한번 해봐라라고 위임한 권력인데 이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개선 장군이 된 듯이 착각한다는 거죠. 지금 집권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됐다고 하는 국힘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야당일 때도 정말 그 엉망진창인 문재인 정권이 야당 복이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당꼬라지는 구실을 못했잖아요. 집권당이 돼도 마찬가지야. 네. 집안을 새는 쪽배 바깥에 나가도 샌다고 마찬가지예요. 좀에 조금 이제 숨통 트일만 하니까 이전에 하던 행태 그대로 또 다 드러나고 있어요. 훨씬 더 심하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윤리위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모든 일은 때가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 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비 올 때 씨 뿌리고 날 개일 때 곡식 걷어야 되는데 예, 이걸 거꾸로 하고 있으면 농사가 되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걸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이게 내부 권력 다툼으로 지금 이제는 변질이 되고 있어요. 가관입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준석 그 계열 애들요, 세보수계라고 하죠. 걔들 이전에 그 손학규 바미당인가요? 바른미래? 네, 손학규 대표가 있을 때 그 안철수가 독일인가 영국인가 티 달아나고 없을 때 그 안에서 했던 행태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얘들 정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민낯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거 국힘당 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이 완전히 지금 밤이당 애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세보수계 애들이. 이거 다 쳐내야 돼요. 속된 말로. 집권당 꼬라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듣기 좋은 말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데 트러블 메이커 수준이 아니에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는 없습니다. 이런 꼴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꼴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지겹죠 이제. 근데 사태 해결을 안 하고 계속 차일피일 하고 있어요. 권성도이 어제 뭐라 그럽니까? 권성도이도 그래요. 어제 또 뭐라 그럽니까?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뭐 윤리위가 수사기관이에요? 아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할 거면 윤리위가 필요 없죠. 정당 윤리위가 왜 필요해요? 정당은 정당 자체적으로 자기 도덕성, 정직성, 어떤 의미에서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 윤리위가 있는 거잖아요. 당헌 당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당에 당헌 당규가 있는데 국법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사기관의 결과만 지켜본다. 그걸 보고 하자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줬잖아요. 지금 오늘로 윤석열 징계 절차가 되게, 윤석열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석 징계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걸 또 지금 결정 안 하고 또 미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물 건너갑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발하자 바로 거꾸로 된다. 네, 오늘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운명도 같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준석의 행태는 뭐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걸 넘어서도 성접대, 알선 수재 관련해서 혐의가 너무 짙고 증거가 너무 많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잖아요. 그 접대했다라고 하는 김성진 그쪽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절대 반박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네, 정말 여론 수렴, 미니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장 정보력보다 못한 것 같아요. 네, 의원 100명 이상을 거리고 있는 그것도 집권 여당이라는 국힘당 꼬라지가 우리 단체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때는 그게 탄핵 정국 이런 여러 그 당시 상황들과 겹쳐서 페이퍼 정당으로 정리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시야에나 언론에 노출이 크게 되지 않고 그냥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만 63개 지구당을 거느릴 정도로 지금 요즘 무슨 크게
두각 내지 않은 그런 정당들 못지않은 정도로 전국 조직이 있었던 단체인데요. 저희들이 일선 현장에서 듣고 있는 그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국힘당 꼬라지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좀 자꾸 이쪽을 멀리 하지 말고 좀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릴 정도로 워낙 답답하니까요. 하는 짓이 한심하니까요.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에 당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국민 잘 사는 것만 걱정하겠다. 여러분, 당이 지금 수습이 안 되는데 집권당의 상징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당 장악력, 소위 말해서 그립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국정 운영이 되나요? 국정 동력이 나오나요? 참 어떤 의미에서 천하태평의 이야기, 참 천하태평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강을 잡아야죠. 국기, 나라의 기강도 잡아야 되지만 집권 여당의 기강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게 뭐 정치력이면 정치력이고 장악력이면 장악력이고 필요한 거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집권당하고 안 필요 없어요? 그럼 전부 야당으로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관계를 터야 되고 뭐 정부 비서관을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액션이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도 여소야대예요. 그 언론에서나 뭐 누가 보더라도 그 당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집권당이잖아요. 미분화 고분화. 네, 집권당 꼬라지가 저 꼬라지예요. 어디에서 국정 동력이 나올까요? 어디에서 국정 동력이 나올까요? 소위 말해서 대면 정치력, 밥 먹자 정치력이라도 발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정 동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힘당 원래 집권당이 해야 될 게 그렇죠. 민심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나요? 소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게 국민 의사하고 좀 엇박자로 잘못 가고 있다. 그럴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부에도 조언하고 충고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정부 하는 정책이 이 집권당이 하는 거잖아요. 정부 하는 정책이 이게 좀 국민들이 싫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내한테 손해가 난다 이런 소위 말해서 고통 분담 이런 게 이제 집권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들 권력 다툼하는 모양새로 지금 엉망진창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기현은 김기현대로,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뭐 혁신이니, 그 다음에 장제원은 장제원대로 민들레 들어보셨죠? 김기현의 혁신 24 새로운 미래, 뭐 공부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럽니다만, 예,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예, 뿔뿔입니다. 4분 오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거기다가 이준석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또 윤리위가 저렇게 또 난리예요. 예? 최고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뭐 악수 거부, 밀치기, 뭐 배현진부터 해서 이준석이가 잘못한 거죠. 예. 얼마나 치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옹졸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윤핵관이든 이핵관이든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딱 보기 싫어합니다, 그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예. 이 꼬라지 보려고 정권 교체했나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가 위기라는 인식이 없어요. 이제 뭐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고 있잖아. 문재인보다는 확실히 다르잖아. 뭐 문재인보다는 이 소리만 하고. 문재인보다 조금 다른 거 그 꼬라지 보려고 지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권 교체 이야기했나요?
네? 나라의 근간에 관계되는 선거 무결성 그렇게 이야기해도 감사원의 신임 총장 한 사람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평생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 역량이지 윤석열 정부가 뭐 한 게 뭐 있나요? 그 사람 인선을 우리가 했지 않냐? 아이고 한심한 소리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갈 만한 자기 경력과 차질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어목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탈원전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그 비리를 밝혀낸 인물이잖아요. 실질 인물이잖아요. 최재형 원장은 거기에 그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얹혀서 그냥 덕을 본 거고 어떤 의미에서 낯을 내고 이름값을 얻은 거고 그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꼴 보십시오. 네. 손학규 시절 때의 당 혁신이 그 바지 사장 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진해요. 순진하다고 해야 되겠죠. 순진하다 못해 멍텅구리 노름을 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은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한 거라고요. 지금 그 양반이 선거 무결성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사단 어느 검찰이 거기에 눈길이나 줬나요? 이두봉 인천지검장 하는 신용하고 있다가 대전고검장으로 갔죠. 뭘 하고 있나요, 윤석열 정부?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을 했는지 압니까? 역대 집권당 당대표나 지도부 또는 지도부까지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일 투표일 날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전 투표일 날 사전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선거 무결성을 이야기하는데도 이 선거제도라는 것만큼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하고 있는 사회체제에서 중요한 시스템이 없죠. 근데 이 무결성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되는데도 본인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어요. 사전투표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이 하고 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스탠스를 모르겠어요. 이준석 뭐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 나오면서 또 질질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러면 점점 국정 종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기억하시죠? 정진석 국회부의장, 전 국회부의장 이제 원 구성이 바뀌니까요. 그 진짜 뭐 아들뻘 정도밖에 되겠어요? 싸가지, 추태 이런 이야기를 참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죠. 거기다가 또 육모방망이까지요. 네. 정진석 의원도 분통이 터지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개소리 표현을 좀 썼겠죠. 네. 이게 애 어른이 싸우는 꼴로 비춰져서 나이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손해니까 정진석 의원이 한 발 물러서고 지금 조용했습니다. 그죠? 예, 이 얘들 그런 정도에서 머물 애들이 아닌데 이준석 애들 여러분들 그 신대막을 모르죠. 정말 지저분합니다. 집요하고요. 지금 이제는 권력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지 비리가 당내 권력 게임으로 해서 지를 모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키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지긋지긋해 합니다. 2030 지긋지긋해 합니다. 진중권 이런 사람들 초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이를 내치면 재미없을 거. 지금 오세훈이도 또 그러고 있어요.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다. 당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보궐선거로 서울시장 되고 나서 김어준이 그렇게 많고 편파방송 그렇게 이야기하던 김어준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새롭게 구성된 지방정부 의회 그 힘을 얻고 그거 이제 겨우 정리하려고 하는 이 판국에 지금 또 이러고 있어. 오세훈이조차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오세훈이도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철수는 인수위 등등 거치면서 국정 수행 능력에서는 뭐 꽝이다. 기대할 게 없다. 자, 그렇습니다. 이핵관, 윤핵관 어느 누가 국민적 호감이 있냐라는 거죠. 예. 지금 지지율 하락 원인의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당내 여권 집권당 내 내부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똑바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권당 내 내부 갈등, 그게 지지율 떨어지는 요인이 24.5%라는 거잖아요. 경제 똑바로 대책이 없다. 경제 대책이 미흡하다. 21.4%라는 거잖아요. 경제 못한다. 당장력이 없다. 근데 뭘 한대요? 뭘 한대요? 뭘 할까요? 참 깝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집권 여당이 해야 할 민의 수렴도, 대안 제시 능력도, 그 다음에 정부 견제력, 또 국민 설득력도 아무것도 없는 집권당. 이 집권당 그냥 버려두고 국민만 생각한대요. 국민만 생각한대요. 자기가 이야기한 법치, 공정, 시장 이런 가치도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매번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어요. 전 정권 전부 다 우리가 낫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이걸로 날 셀 겁니까? 이렇게 개념 없이 이렇게 갈 거냐라는 거죠. 자,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뭐라고 합니까? 위기의식 없는,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이게 공통된 인식이에요. 모든 언론에. 저도 진즉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충언을 지금 보시면 비판하고 충언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비난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를 흠집낸다라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대 세력, 비판 세력들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야. 깝깝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지금 김순덕 칼럼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의사랑. 여러분 뭐 보신 분들 오늘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제목이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의사랑 문제 돼 있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김순덕 대기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동력이나 다름없다. 국정 동력과 대통령 지지율은 같이 움직인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공무원 생활만 해가지고 지지율이라는 거 무서운 걸 잘 모르는 건데 아주 대범하게 그러고 지지율 신경 안 써도 그걸 대범해. 통 크게 보여요. 호방하게 보여요. 그 호방한 거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거지. 지지율이 얼마나 민감한 건지 모르고.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지율 떨어지면요. 공무원들 말 안 듣습니다. 뭐 어차피 너 국민들도 신뢰 안 하고 날아갈 건데 내가 네 말 못 들어 안 듣는다고 내가 크게 대가만 없으면 되니까 복지부동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안 움직입니다, 일단.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반대 세력이 준동합니다. 사면 초과예요. 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데드크로스 이야기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당내 갈등 봉합 안 하고 있어요. 경제 대책도 없이. 여러분 지금 어제 보면은 민생 안정, 물가 안정, 민생 경제 이야기하면서 무슨 정부 회의를 했어요? 관계부처 회의를 했어요?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결정적 한방이 없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임팩트도 없는 정권이 아무런 준비까지는 너무 좀 격한 표현인가요? 썩 마땅한 준비도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그런 어떤 관료 사회의 모습만 보이는 이 정부가 위기의식조차 없어요. 공사구분조차 불분명해요, 여러분. 정말 윤석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모를까요? 지금 봐요. 친인척이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KBS 단독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 신분의 인사비서관 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거 국정조사감이죠. (1호기가) 움직인다라고는 이야기는 국가기밀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다못해 경호기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민간인 신분인 사람이 그 공간에 같이 움직인다고요? 세상 전체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아프리카야 우간다, 콩고 이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 어디 뭐 왕조 시대예요?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김건희 팬클럽만 하더라도 이건 문제 많죠, 여러분. 예? 정말 그렇게 지지하고 성원하면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해체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당부를 못 하나요?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해요. 액션이 없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소리를 듣다가 지금 현재는 또 이제 비선 이야기 나와요. 비선만 들으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게 꼬투리 돼가지고 터진 게 최순실 사태, 박근혜 탄핵 사태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뭐 문제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전에도 했다는 거야. 문재인도 했다는 거지. 문재인도 했다. 지금 문재인도 했다. 문재인보다 못하는 거 보이는데 자꾸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한테 바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게 문재인보다 좀에 다른 거, 좀에 잘하는 거 그거 바랐나요? 그거는 문제가 많고 엉터리 형편없는 짓이니까 그런 짓이 아닌 똑바로 된 짓을 보고 싶다고 한 거지. 그걸 비교해서 조금 더 잘하는 거, 문재인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보려고 윤석열이를 택했나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이 말이죠. 이 정부가 지금 속된 말로 변속할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영 달라. 개념이 없어요. 공사 구분이 안 돼. 똥오줌 못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장관이 지가 할 소리인지 안 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 취임사에서 한 말하고 돌아서서 정책이라고 하는 말하고가 달라.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당 꼬라지는 지금 현재 말이죠. 해야 될 역할은 안 하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경제만 위기인가요? 환율 물가만 위기인가요? 정시만 위기인가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위기의식이 없어요. 이게 뭔 문제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김순덕 대기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팬클럽 해체하고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민정수석실 없어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팬클럽 해체해라. 네? 여사 리스크 정말 모르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 말이죠. 문재인 정부 이야기합니다. 역대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역대 어느 정부 김정숙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김정숙이는 구설 말만 계속 있고 눈살만 찌푸렸어요. 지금 그 이제 뭐 옷값 등등 이거 이제 특활비 관련 국고 손실 관련해서 또 이제 들여다보겠지만 근데 여론조사에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말이죠.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대통령 부인의 행복 이게 부정평가에 2%가 나왔어요.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 꼴값을 떨고 동네방네 눈살 찌푸리게 했던 김정숙이 때도 나오지 않았던 항목이 여론조사 2%가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진짜 모를까요?
진짜 모른다면 심각한 거죠. 이렇게 공사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승, 공사구분이 이리 흐릿해서야. 예, 동아일보 사설, 여러분,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한번 보십시오. 경호 기밀 사항이 포함된 해외 일정, 의전 비서관실이나 외교부가 맡아야 할 이 업무, 이거를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이거. 인사비서관 부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느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소위 이 군대 조직에서 장군 별 달고 못 달고는 부인의 사교력이다. 그런 소리나 뭔가 달라요? 인사비서관이래요. 인사비서관 부인이래요. 이게 단순하게 민간인인가요? 특수관계죠. 어떤 의미에서. 이거 대단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예, 야당에서 국정조사 이야기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사구분이 안 돼서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재미있냐 하면 무보수라고 그래요. 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거, 이게 무보수는 안 되죠. 국가 사무인데 그것도 경호 1호, 1호기가 움직이는 사건이잖아요. 국가적 행사잖아요. 무보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이해관계예요, 여러분. 특혜예요. 어떤 형태로든 특혜가 간다고요. 그런 비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고 보수를 정확하게 책정해서 집행하게 해놓은 거죠. 무보수라는 걸로 변명이 될까요? 문재인 정부도 했다? 말이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탁현미가 뭐 낚시하고 있다, 강태공이 흉내내고 있다, 발끈해가 지금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예? 가짜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곱게 있을 수 없다고 지금 탁현미가 또 온다는 거예요. 예? 탁현미가 의전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의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지. 이제 탁현미가 지금 이제 저격수, 공격수로 나서겠다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 쏟아지는 가짜 뉴스 보고 낚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탁현민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엉터리 엉망진창인 나라 꼴을 만들면서도 그 쇼를 통해서 그 쇼를 전부 연출하고 기획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감성을 자극하고 끌어내는 그 기획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네? 탁현미가 낚싯대 던지고 상경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 간단치 않을 거예요. 뒷골 제법 당기고 속 시끄러울 거예요. 예견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사 리스크가 탁현민의 집중 포화를 받을 수 있다. 포화를 받을 수 있다.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박근혜 탄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자, 봉화마을 때 이미 잡음이 있었죠. 예, 계속했어요. 전직 대통령 부인들 계속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냐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워낙 맞으니까 조금 조용한 듯이 하더니 지금 또 이 꼴이에요. 예, 첫 외교 무대에서 지금 이런 꼴이 빚어진 거예요. 이런 꼴이. 지금 그러면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 지금 또 윤석열 친인척, 외가 쪽 6촌, 8촌이라고 하는데 있다는 거죠.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또 말할 수 없대요. 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 일반 정서에 그게 맞나요? 대통령조차도 공사구분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이게 정말 대국민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외가 쪽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대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해명이 가관해요. 6초는
이해 충돌 대상이 아니래요. 6초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문재인보다 장관 못한 게 뭐 있냐? 문재인보다가 우리가 더 못하는 게 뭐 있냐? 6초는 괜찮지 않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호소력 있나요? 네? 이미 시장 법치 호소력 잃어버린 지 제법 됐죠. 지금 보십시오, 그죠? 이제 공정조차 날아가고 있어요. 공정조차 말뿐이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사 구분이 안 된다. 장관이라는 놈도 본인도 여사도 이거 지금 이래 되면 이게 도덕불감증, 위기불감증 이게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집권당 꼴은 저렇게 돼 있어요. 네. 야심차게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포진시켜놓은 검찰,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부정당첨, 아무 액션이 없어요. 무슨 정의? 정의도 날아갈 판이에요. 대장동 열심히 후벼파고, 네? 도보다리 USB 열심히 후벼파고, 공무원 피살 사건 열심히 후벼파면 정의가 회복이 되나요? 정말 민생 경제,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이 특공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드러난 게 116명이라고 해요. 공직자 116명이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됐다라고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했어요. 5일날. 그런데 세종시 특공은 2010년부터 무려 11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 관련된 기관이 언론에 한 번씩 오르내리는 기관이 교육부. 교육부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가장 최근에 관세청이죠. LH 사태 터질 때. 예, 그거 실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전 계획도 없는데 거기 뭐 특공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정부 예산을 눈먼 돈처럼 쓰는 거죠. 예. 교육부, 국민권익위, 토지주택공사. 예. 이게 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재테크한 거죠. 이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유야무야 하고 있어요. 예. 이 지금 공무원 특공, 세종시 특공 문제가 공론이 된 게 바로 관세청 171억 원짜리 청사 문제잖아요. 관세평가군료원이라는. 예? 여기에 49명이 특공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LH 사태와 맞물려서 그때 공론화된 거죠. 근데 이게 무려 11년이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까지 들여다보면 대장동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거 놔두고, 자, 공무원들 저들끼리는 다 정보 이용해서 예산 이용해가지고 또 지위 이용해서 정책 이용해서 다 걷어먹으면서 소위 말해서 들어먹으면서 또 이게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정의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당첨 이런 거는 공정도 관련해죠. 공정 정의를 위한 윤석열 정부조차도 솜방망이 처분하면서 쉬쉬쉬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정의요? 네? 시세 차익으로 프리미엄으로 평균 걷어먹은 게 5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특공 받아가지고 팔거나 등등 했어요. 깔고 앉아 있어도 그만큼의 재산상의 이익 증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뭐 민생, 국민만 보고 간다고? 이게 설득력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전에는 뭐 그런 수단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가 봐도 지금 뭐 검찰 대대적으로 지금 포진시켜 놓고 검찰이 꿈쩍도 안 해. 소위 말해서 선택적 수사만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거지. 정작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권력을 행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문제에 공권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데 윤석열 정부 정말 모르나요? 지지율 아무 상관없나요? 공사 이렇게 흐리멍텅해서 되나요? 정말 뭔지 모르시나요?
막강한 내수족이 곳곳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뭔 소리 해도 수사 안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시나요? 믿는 구석이 있나요? 그 검찰 생태 아시잖아요. 권력 바뀌면 훅 갑니다. 이렇게 가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출범 2달밖에 안 된 정부가 정권 소리를 듣고 위기불감증, 도덕불감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개념 없다는 소리까지 듣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는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철두철미하게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오늘 어쩌면 끝날 수 있다. 오늘 윤리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명운도 같이 결정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 시사공감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